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창호지를 찢을 듯 불어닥치던 어느 겨울밤, 두메산골의 큰 부자 최진사댁 대문 앞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봐라, 횃불을 가져오너라. 평소 인심 좋기로 소문난 최 부자가 뛰어나가 보니 눈밭에는 뼈만 앙상한 청년 하나가 시퍼렇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복에 정신 차려. 찌찌. 산송장이 다 되었구만. 여봐라, 당장 사랑방에 군부를 지피고 미음이라도 쑤어 오너라. 어서 사람을 살려야 해. 딸이 거두지 마십시오. 저 눈매를 좀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마치 독사 새끼가 따리를 튼 형상입니다. 저런 놈을 들이면 집안에 피바람이 붑니다요. 오서방은 놈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살기를 단번에 알아챈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 좋기만 한 최 부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놈, 사람이 죽어가는데 관상이 무슨 소용이야. 당장 사랑채로 옮겨라. 결국 주인의 고집으로 그 청년은 사랑채를 차지하게 되었고 오서방의 불길한 예감은 머지않아 최 부자 댁을 집어삼킬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청년은 거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수. 고향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치다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길수는 최 부자를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르신,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저는 갈 곳도 없는 몸, 쇳내를 머슴으로라도 써주신다면 평생 소처럼 일하며 은혜를 갚겠나이다. 제발 거두어만 주십시오. 눈물 콧물 쏟으며 애원하는 길수를 보니 최 부자는 또다시 측은지심이 발동했습니다. 게다가 길수는 말도 청산유수요. 눈치도 어찌나 빠른지 최 부자가 물 하고 입만 번긋하면 벌써 냉수를 떠다 바칠 정도였습니다. 허, 녀석 참 기특하구나. 그래, 갈 곳이 없다니 내 집에서 일이나 거들 거라. 그날부터 길수는 최 부자 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수라는 놈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남들이 꺼리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심지어 최 부자가 장부를 볼 때면 옆에서 먹을 갈아주고 어깨를 주무르며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자처했지요. 자식이 귀에 외동딸 하나만 두고 있던 최 부자에게 싹싹한 아들 같은 길수는 그야말로 복덩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길수의 진짜 모습은 최 부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뒷마당에는 최 부자가 애지중지 키우는 늙은 사냥개 누렁이가 졸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절뚝거렸지만 최 부자에게는 생명의 은인 같은 개였지요. 최 부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길수가 뒷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인 앞에서 짓던 순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길수의 눈빛은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개새끼가 길을 막고 있어. 늙어 빠져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게 상전 노릇을 하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누렁이가 깨갱거리며 나뒹굴었습니다. 길수는 신고 있던 집신발로 누렁이의 배를 사정없이 걷어차고는 킬킬대며 비웃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최 부자와 누렁이의 기막힌 인연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0년 전 최 부자가 산 넘고 물 건너 장사를 다니던 시절 깊은 산속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던 새끼 늑대 같은 짐승을 발견했지요. 어미를 잃었는지 낑낑대는 꼴이 불쌍하여 최 부자가 덫을 풀어주고 품에 안아 데려온 것이 바로 누렁이였습니다. 누렁이는 개라기보다는 늑대의 피가 섞인 듯 덩치가 송아지만하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인 최 부자에게만은 순한 양처럼 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산길을 가다가 집채만한 식인 멧돼지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드는 멧돼지 앞에서 최 부자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누렁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멧돼지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신보다 5배는 큰 멧돼지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누렁이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주인을 지켰습니다. 결국 멧돼지는 도망갔고 최 부자는 피투성이가 된 누렁이를 업고 울면서 산을 내려왔지요. 누렁아, 너는 짐승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너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죽는 날까지 거두마. 그날의 약속 때문에 최 부자는 늙고 병든 누렁이를 끝까지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귀한 생명의 은인을 굴러들어온 독사 같은 길수가 발로 차고 학대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오서방이 달려와 호통을 쳤지만 길수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최 부자에게 달려가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 오행수님께서 저를 믿게 보시는지 자꾸만 도둑놈 취급을 하십니다. 제가 굴러들어온 놈이라 그런가 봅니다. 최 부자는 오히려 오서방을 나무랐습니다. 자네, 나이값 못하게 왜 그러나? 길수가 얼마나 성실한 아이인가. 텃세 부리지 말게. 오서방은 가슴을 쳤지만 이미 최 부자의 눈과 귀는 길수의 뱀 같은 혓바닥에 가려진 뒤였습니다. 길수의 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오서방을 내쫓기 위해 아주 치밀한 함정을 팠습니다. 어느 날 밤 길수는 야식을 챙겨 들고 최 부자의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아버님, 밤이 깊었는데 아직도 장보를 보십니까? 이 놈이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오냐,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런데 어째 표정이 어둡구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길수는 주저하는 척하다가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엽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오행수님 말입니다. 요새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요. 오, 서방. 그 사람이 무슨 소문? 아니, 오행수님이 요새 노름방을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게다가 아버님 몰래 뒷돈을 챙겨서 땅을 보러 다닌다는 말도 있고요. 물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30년 충신이 그럴 리가요. 쓸데없는 소리. 오 서방은 내 형제 같은 사람이다. 헛소문 믿지 마라. 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헌데 며칠 전 곳간에서 쌀가마니가 빈다는 하녀들의 말도 있고 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더 단속하겠습니다. 최 부자는 화를 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 부자가 목숨처럼 아끼는 죽은 부인의 유품인 옥반지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길수는 슬그머니 오서방의 진보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어제 오행수님이 뭔가 급하게 짐 속에 숨기는 걸 보긴 했습니다요. 떨리는 손으로 오서방의 진보다리를 풀어 헤치자 그 속에서 영롱한 초록빛 옥반지가 툭 하고 굴러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날 밤 길수가 몰래 훔쳐다 넣어둔 것이었지요. 마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30년을 모신 쇳내를 못 믿으십니까? 오서방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지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최 부자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 자네를 형제처럼 믿었거늘. 어찌 탐욕에 눈이 멀어 죽은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결국 오서방은 멍석마리를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던 오서방은 피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마님, 저 놈입니다. 저 길수 놈이 꾸민 짓입니다. 부디 누렁이를
누렁이를 곁에 두십시오. 사람보다 짐승이 더 나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마님, 충신이 떠난 자리, 이제 최 부자의 곁에는 독사 같은 길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곳간 열쇠도 장부도 모두 길수의 손아귀에 들어갔지요. 길수는 이제 최 부자의 외동딸 연화낭자에게도 접근했습니다.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연화낭자의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저는 굴러들어온 놈이지만 제 눈엔 아씨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된다면 아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텐데 참, 오행수님이 아씨를 보는 눈빛이 영 음흉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늙은 남자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렇게 길수는 집안의 공기를 서서히 도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최 부자댁 대문 앞에서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나무관세 음보살, 지나가는 수행승이 온대. 날이 더워 목이 타들어가는구려. 냉수 한 바가지 모시할 수 있겠소. 평소 주인 앞이 아니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던 길수에게 남루한 스님은 그저 귀찮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냉중이 와서 밥 타령이야? 우리 집엔 줄 물 없으니 썩 꺼지쇼. 곳간에 곡식이 썩어나가는 집에서 물 한 바가지가 아깝다니. 젊은이, 자네 눈에 살기가 가득하구려. 그 살기가 주인을 물겠어. 스님의 뼈있는 한마디에 길수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바가지에 소금을 한 줌 팍팍 쳐서 들고 나왔습니다. 옛다. 물 달라고 했지. 처먹고 꺼져. 길수는 스님의 얼굴에 소금물을 확 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는 최 부자를 보며 무거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처사님, 대개 마당에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계시는구려. 사람의 탈을 썼으나 속은 짐승인 놈 말이오. 그 놈이 곧 주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니 부디 짐승보다 못한 놈을 믿지 말고 사람보다 나은 미물을 믿으시오. 스님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는 한양으로 큰 장사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비단과 약재를 잔뜩 싣고 가서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길수는 최 부자가 떠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마을 뒷산 으슥한 곳에서 산적 패거리의 두목과 은밀한 접선을 했습니다. 그래, 확실한 정보냐? 최 부자가 내일 한양에서 돈을 가득 싣고 돌아온다. 그렇다니까요. 오는 길목인 박달재 고개에 아시지요? 거기서 늙은이를 처리해 주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절벽으로 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크크크, 독한 놈. 제 손으로 밥 먹여준 은인을 죽이겠다? 그래, 대가는? 최 부자가 가진 돈은 형님들이 다 가지십시오. 저는 집문서와 그 딸년만 가지면 됩니다. 인면수심의 거래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수는 연화낭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아버님께서 한양에서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갈 위기라고 전갈이 왔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집문서와 폐물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안전한 곳에 숨겨두겠습니다. 순진한 연화낭자는 길수의 거짓 연기에 속아 집문서와 어머니의 유품까지 모두 길수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최 부자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길수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오서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인을 원망하며 짐을 싸서 멀리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충신 오서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 어기 허름한 주막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거짓골을 한 채 매일 최 부자댁 담벼락을 맴돌았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게야. 오서방은 길수가 밤마다 어디론가 몰래 나간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밤 길수가 뒷문을 빠져나가자 오서방은 숨죽여 그 뒤를 밟았습니다. 길수가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흉가, 바로 노름판이 벌어지는 투전판이었습니다. 창호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본 오서방은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길수가 품속에서 꺼내놓은 돈꾸러미는 바로 최 부자가 며칠 전 잃어버렸다고 찾던 장사미천이었기 때문입니다. 흐흐, 이번 판에 다 걸겠소. 어차피 늙은이 최부자 곳간의 쌀가마니는 넘쳐나니까. 길수는 주인 돈을 훔쳐 노름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 산적 두목처럼 보이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길수에게 굽실거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길수 형님, 그 큰 기와집은 언제 접수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늙은이가 한양 장사 다녀오면 그때가 제삿날이다. 이 끔찍한 영모의 현장을 목격한 오서방은 입을 틀어막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길수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꽃다운 딸 연하낭자의 마음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최 부자가 없을 때면 길수는 수시로 안채를 기웃거렸습니다.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연하낭자는 아버지가 양아들처럼 아끼는 길수를 그저 믿음직한 오라버니로만 생각했습니다. 길수는 그 점을 악랄하게 이용했지요. 어느 날 길수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연하낭자를 찾았습니다. 아씨, 이걸 어찌 말씀드려야 할지.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께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그게 사실 아버님께서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 자식이 조만간 들이닥쳐 이 집안 재산을 다 빼앗아 갈 거라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세상 인심이 흉흉하니 만약을 대비하셔야지요. 아씨의 몫을 따로 챙겨두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되실 겁니다. 길수는 불안에 떠는 연하낭자의 손을 덥석 잡으며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아씨의 폐물과 땅 문서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에 믿을 사람은 오직 저 길수뿐입니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가여운 연하낭자는 밤새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귀한 비녀와 놀이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문서까지 몽땅 길수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걸 받아든 길수가 뒤돌아서서 지었던 그 소름 끼치는 미소. 크크크 멍청한 계집. 이제 늙은이만 처리하면 다 내 것이다. 그는 연하낭자가 준 폐물을 기생들에게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장이라도 최 부자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이미 쫓겨난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오서방은 관아의 포졸들에게 읍소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인을 살리기 위해 차가운 주막방에서 칼을 갈며 기다린 충신의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기에 훗날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편 한양 장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던 최 부자 일행. 박달재 고개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새의 소리조차 끊긴 적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짐꾼들도 지쳤는지 말수가 줄어들었고 오직 말발굽 소리만이 다그닥, 다그닥 정적을 깰 뿐이었지요. 최 부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뒷덜미가 선을 앓고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도는구나. 호랑이 새끼라니. 설마 길수가. 아니지. 아니야. 그 착한 놈이 그럴 리가.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스스스 수풀을 헤치고 시커먼 그림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선두에 서던 짐꾼이 횃불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고 10여 명의 산적들이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최 부자를 포위했습니다. 다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짐꾼들은 모두 도망치고 최 부자는 홀로 남아 산적 두목과 마주했습니다. 자, 자네들은 누군가? 돈이 필요하면 다 줄 테니 목숨만은 살려다오. 산적 두목은 비릿하게 웃으며 최 부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흐흐흐, 돈은 죽여서 뺏으면 그만이고 우리는 청부업자다. 내 놈을 저승으로 보내달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한 놈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눈밭에서 주워다 키운 놈 길수가 시키더구나. 그 순간 최 부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어가는 놈을 살려놨더니 내 등에 칼을 꽂아? 아, 내가 눈이 멀었구나. 사람 새끼가 아니라 독사를 품에 안았어. 오 서방, 내가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배신감과 절망에 빠진 최 부자가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으르렁 컹, 컹, 컹.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총알처럼 튀어나와 산적 두목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바로 최 부자 댁의 늙은 개 누렁이였습니다. 길수에게 매일 발길질을 당하고 학대받던 누렁이가 주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수십리 산길을 피투성이가 된 발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빨도 다 빠진 늙은 개가 덩치 큰 산적의 팔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 이거 안 나? 이 미친 개새끼가. 산적 두목이 칼로 누렁이를 찔렀지만 누렁이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절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찰나였지만 누렁이가 벌어준 시간 덕분에 멀리서 횃불과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저기 놈들이 있다. 포졸다리. 어서요. 쫓겨났던 오서방이 관아의 포졸들을 이끌고 달려온 것입니다. 오서방은 쫓겨난 뒤에도 주인을 걱정하여 몰래 길수의 뒤를 캐고 있었고 길수가 산적과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관아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산적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최 부자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칼에 찔린 누렁이는 최 부자의 품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아이고 누렁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짐승이라 하대했는데 너는 목숨 바쳐 나를 살렸구나. 내가 사람 자격이 없다. 누렁이는 주인의 손을 혀로 한번 하차주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연화 낭자를 겁탈하려던 길수. 방문이 벌컥 열리며 들이닥친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최 부자와 포졸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살아계셨습니까? 저는 그저 아씨를 지키려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손바닥이 길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이놈,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너를 친자식처럼 여겼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 놈의 뱃속에 든 것은 쓸개냐 독이냐? 길수는 그제야 살려달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길수는 관아로 끌려가 곤장 100대를 맞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양 가는 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려 온몸에 고름이 차고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르냐? 내 놈이 스님한테 그랬다지? 소금물이나 처먹어라. 포졸들은 그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뜨거워. 몸이 불타는 것 같아. 제발 물 좀 주시오. 길수는 썩어가는 손으로 땅을 파며 물을 찾았지만 밤이 되면 온몸에 고름 냄새를 맡고 파리떼와 구더기가 몰려들어 산채로 그의 살을 파먹었습니다.
아, 저리 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다. 억울해.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걷어찼던 누렁이가 산만한 호랑이로 변해 시뻘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환영을 말입니다. 길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뜬 채 혀를 길게 빼물고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배신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산 자의 최후는 결국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최 부자는 누렁이를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고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의구총, 의로운 개의 무덤이라 새겼지요. 그리고 다시 불러들인 오서방에게 곱간 열쇠를 맡기며 평생을 친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이라도 은혜를 알면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간 쓸개 다 빼줄 듯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길수 같은 자는 없습니까? 아니면 투박하고 말주변은 없어도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는 오서방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디 사람의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발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심과 행동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 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야담 따라 전설 따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